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A형 3월 15일 날 봤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저희 그 채널에 이렇게 채널 회원으로 가입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채널 회원으로 가입을 만약에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회원에 가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25년 2월달, 1월달 또 2024년도 12월, 11월 기출문제가 업로드가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채널 회원으로 가입을 해주셔서 요 필요한 동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김쌤한테는 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회원 가입에도 멤버십에도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요 문제를 좀 한번 풀어볼 건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부분은 요 세 가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는데 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앉으시면 파워포인트를 한번 실행을 해보잖아요. 그 실행을 해봤을 때 요 눈금자하고 눈금선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나오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금자는 이 부분이 눈금자가 되는 겁니다.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거나 위치 선정을 할 때 편리할 수 있기 때문에 눈금자를 꺼내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눈금선은 요 보기에 가면 요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요 부분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격자점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쌤하고 같이 공부를 하실 때 요 눈금선이 나와 있으면은 위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좀 수월해요. 그래서 답안 전송을 하실 때도 이 눈금자나 눈금선이 있다고 해서 감점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니까 켜놓고 작업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셔야 되는 게 요 용지 설정이에요.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하실 때는 요 디자인에 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요 슬라이드 크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이 부분이 원래는 뭐로 되어 있냐면 요 화면 슬라이드 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A4로 바꿔주셔야 돼요. 꼭 A4로 바꿔져 있어야 되고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고 맞춤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사이즈가 A4 크기로 변경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3번에 있는 요 머리글 바닥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먼저 해도 되고 나중에 해도 되는데 뭐 그냥 할 거면 미리 해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삽입 메뉴에 들어가서 요 텍스트에 들어가면 이 머리글 바닥글 있죠. 이 부분에 들어가셔서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 해야 됩니다. 이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게 해야 되는데 여기 문제 그 답안 작성 요령에 보시게 되면은 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을 하되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부분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제목 슬라이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모두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에다가 이렇게 도형을 하나를 그리면 도형의 색깔이 이렇게 진한 파란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색깔로 해서 도형을 다 그리게 되면은 되게 어둡게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이 도형 채우기를 좀 연한 색깔로 본인이 좋아하는 연한 색깔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되게 안정감이 없으니까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글자를 입력을 하면 이렇게 흰색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도형 안에 들어가는 글자의 색깔도 뭐로 바꿔놓는 게 좋아요? 요 홈에 가서 요 검정으로 바꿔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기본 도형 설정으로 해놓으시게 되면은 요 파워포인트를 끄기 전까지는 계속 요 서식으로 유지된 도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저장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저장을 하실 때는 똑같죠. 이 파일에 들어가서 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요 찾아보기 들어가 주시면은 당연히 여기 문서 안에 ITQ 폴더가 있죠. 여기 들어가셔서 수험번호 몇 자리를 8자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빼기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름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이게 나타나야 돼요.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항상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여기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이렇게 나와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해 주셔야 되냐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여기 문제를 한번 봐볼게요. 슬라이드 크기는 A4로 바꾸라고 나와 있고 총 슬라이드는 6개다. 1번부터 차례대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글꼴색은 검정색 또는 흰색이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글자 색깔은 검정 또는 흰색입니다. 그리고 아까 한 것처럼 슬라이드 1번에는 슬라이드 번호가 생략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여기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체 구성이라는 거를 하고 작업을 하셔야지, 전체 구성을 안 하고 슬라이드 1번부터 작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체 구성에 보시게 되면은 A4로 바꿔주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에 보면은 이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2번부터 6번에 있는 슬라이드에는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는 반드시 뭐로 지정해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번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2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을 보고 만들어 주시는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저희가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슬라이드 마스터는 우리 보기에 들어가 주셔야 됩니다. 이 보기에 들어가면 이쪽에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을 눌러 주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제목 슬라이드에다 하시면 안 돼요. 왜? 아까 제목 슬라이드에는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다 하냐 하면 여기다 하셔야 돼. 여기에다가 제목 및 어떤 거 요 내용이라고 하는 이 곳에다가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요 도형이 들어가는 요 도형의 그 위치는 요 우리가 눈금서 만들어 놨잖아요. 여기 한 칸, 여기 2칸 안에다가 들어가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 있는 건 절대 지우시면 안 돼요. 요 아래에 있는 도형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도형에 들어가서 자, 화살표에 있는 한쪽으로 이렇게 갔으니까 요 도형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요 끝에서부터 두 번째 칸에 모는 종이가 넘어가면 안 돼요. 눈금선이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이런 모양이 맞죠? 약간 가느다랗기 때문에 이 아래로 조금 더 크기 높이를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크기를 조금씩 내가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Alt키를 누르고 하시면 좋아요. 왼쪽에 있는 Alt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조건에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걸 꼭 여러분들이 요거를 체크를 꼭 해주셔야 돼. 이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거는 도형에 선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요 제가 바닥에는 색깔이기 때문에 좀 진한 색으로 바꿔줄 거고 윤곽선은 없음으로 할 겁니다. 흰색 안 돼요. 없음으로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도형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도 요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아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그죠? 요거를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한 칸이 떨어졌기 때문에 요 모는 종이가 이 눈금선이 있으니까 요 한 칸을 왼쪽과 오른쪽을 한 칸을 띄우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띄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해놔 주실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제가 요 색깔을 더 진하게 하고요. 요 색깔은 그냥 흐린 색으로 좀 할게요.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실 거고, 요거는 지금 윤곽선이 없어야 되니까 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놔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요 글자의 색깔이나 요 글꼴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디 가서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목 글꼴을 어떻게 바꾸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요 아래쪽에 있는 요 상자를 눌러서 홈에 가서 맨 앞으로 빼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맨 앞으로 갖고 오면 앞으로 튀어 올라오잖아요. 이럴 때 굴림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로 바꿔준다? 40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은 뭐예요? 흰색의 가운데 정렬이에요. 근데 이렇게 놓게 되면 요 순서도의 지연이라고 하는 도형 안에서 글자가 밑으로 쳐지니까 우리가 어디를 요 부분과 요 부분을 조절을 하셔서 크기를 지연 도형에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딱 맞춰서 맞춰주시게 되면은 정 가운데 딱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거는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여기에 이렇게 그 로고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로고를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에
요 그림의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면은 문서 ITQ 폴더 안에 들어간 픽처 있죠? 요 로고 3번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요 배경을 연보라 투명색으로 설정한 거를 투명색으로 연보라를 빼라 그랬잖아요. 이 부분을 빼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요 색에 가서 투명한 새색 설정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줄여놓고 여기에다가 갖다 놔주시면 되겠죠. 요 로고는 맨 아래에 있는 요 칸에서 넘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작업 공간이 작아집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다가 위치를 시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완성이 다 이렇게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 조금만 더 줄여볼게요. 이렇게 완성이 다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바탕을 한번 클릭하면 요 마스터보기 닫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클릭했는데도 얘가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하는 메뉴 있죠? 얘를 눌러주시면 요 끝에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 주신 다음에 슬라이드 여기 제목에는 지금 마스터 적용한 게 안 나오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5개를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총 몇 개 슬라이드가 나왔어요? 6개 슬라이드가 나왔는데 1번에는 번호도 안 나와요. 그리고 마스터 적용값도 안 나오고 근데 2번부터는 쭉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순서대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이 완성이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저장 한번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1번을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은 이제 우리가 40점에 해당하는 표지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도형, 워드아트, 그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요 1번, 2번, 3번 순서대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1번이 지금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안에 그림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건 필요 없기 때문에 쭉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워주시고 여러분들이 도형을 그려야 되겠죠. 먼저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 그래서 반 정도 차지하면 되는데 딱 반인가 이렇게 0이면 여기가 반이에요. 근데 약간 반보다 좀 나온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요 1에다 맞출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게 이 눈금자가 있으면 이렇게 맞추기가 수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보다는 조금 더 이쪽이 더 넓은 것 같아서 0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의 길이가 조금 짧은 것 같다 그러면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살짝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 도형 안에다가 그림 1번을 넣으라고 했어요. 이쪽에 보면은 문제를 꼭 보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이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도형 채우기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에 그림 있죠. 여기 들어가서 파일에서 그림 몇 번? 1번입니다. 삽입하면 요 모양 안에 쏙 들어갔어요. 그리고 투명도를 넣어주는 거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그림 서식에 들어가면은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요 투명도를 얼마로 바꿔준다? 50으로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50으로 바꿔주시고 옆에 여기 눌러서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몇 포인트로 바꿔주나요? 요 5포인트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번에 있는 이 워드 아트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 모양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삽입에 가면은 우리 가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워드 아트 있죠. 그래서 워드 아트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걸 눌러야 되나요? 라고 하시는 구독자님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 중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잘 보이는 색깔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이 서식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를 만들어 놓고 보시게 되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시게 되면은 우리 이쪽에 가서 이쪽을 보시게 되면 요 스타일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서 요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한번 눌러주시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검정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검정으로 바뀌었을 때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제 다 지우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Q 대문자로 적어주셔야 돼요. Q UANTUMC 띄어쓰기도 꼭 해주셔야 되고 영문에 오타가 있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타 있나 없나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커서가 여기서 깜빡깜빡거리고 있으면 컴퓨터만 바뀌지 앞에 있는 영어 단어는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요 가장자리에 있는 점선을 실선으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 텍스트 요게 보면 효과 있죠. 요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변환이 기울기 위로로 되어 있죠. 기울기 위로 쭉 가서 요 기울기 어떻게 된 거 위로로 눌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텍스트 효과에 들어가서 반사를 전체 반사 터치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굴꼬를 궁서로 바꿔주시고, 굴꼬를 뭐로 바꿔요? 궁서에 뭐로? 굵게로. 굵게를 해주시면 됩니다. 굵게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위치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위치하고 크기는 보고 이렇게 조절을 해서 갖다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로고 또 3번을 어디다 넣어야 되냐면 이쪽에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삽입에 가서 이미지 로고에 들어가서 3번 넣어주시고, 마찬가지예요. 3개 들어가서 투명한 색 설정을 빼주시고, 그리고 나서 옮겨놔 주시면 되겠죠. 옮겨놓고 크기를 이렇게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미세하게 이동하거나 내가 조금만 이동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마우스로 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방향키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번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우리 2번 슬라이드는 이제 목차 슬라이드잖아요. 그러면 2번으로 바뀌었을 때는 반드시 이 제목부터 여러분들이 클릭하고 써주시는 거예요. 제목을 목차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또 여러분 체크해야 될 게 있어요. 전체 글꼴이 굴림 24고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거. 유일하게 도형의 선이 없는 부분은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하고 요 목차 슬라이드에 들어가는 도형은 도형의 선이 없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요 1, 2, 3, 4는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얘는 이제 지우고 딜리트 키를 지워주시고, 먼저 아래쪽에 있는 요 도형 만들어야 되죠. L자 도형이네요. L자 도형. 요 L자 도형을 요 두 번째 칸에다가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림이 들어갈 위치는 한 4칸 정도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짠 하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가 지금 좌우 대칭이 됐죠. 좌우 대칭. 그래서 좌우 대칭을 해놔 주시고, 여기 윤곽선이 어떻게 돼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요 평행사변형이 들어갔잖아요. 요 평행사변형을 여기 밑에서부터 이렇게 겹치게 이렇게 그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려놔 주시고, 이렇게 그려놓고, 요거는 좀 진한 색으로 글자 색깔이 들어가니까 진한 색의 윤곽선이 없음입니다. 그리고 굴림의 24라고 했죠. 이거를 미리 굴림의 24로 바꿀 거예요. 굴림의 그 다음에 24로 바꿔주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다? 흰색이다. 흰색으로 바꾸는 거 되게 많이 안 합니다. 여러분들 흰색 꼭 보셔야 되고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글자는 그냥은 안 써지기 때문에 요 기본 도형에 보면은 글상자가 있어요. 도형을 회전하거나 좌우 대칭 아니 상하 대칭을 하거나 또 90도 180도로만 회전을 했을 경우에 도형 안에 글씨가 회전이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요 글상자로 적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도 요 글상자로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맞춰 주시고 굴림에 24로 바꿔 주신 다음에 한 글자를 좀 적어 놓으세요. 한 글자든 두 글자든 이렇게 써놔 주시면 위치나 이런 게 지금 잘 맞춰졌죠. 그러면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우리가 수직으로 복사할 때는 컨트롤 키하고 뭐예요? 시프트 키입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복사를 해놔 주시면 돼요. 간격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이렇게, 그리고 나서 1, 2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지금 봐보세요. 제가 2라고 썼는데 이게 파란색으로 약간 보이잖아요. 이런 거 왜 그러냐면 여기에 있는 요 글씨체가 이쪽에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 있는 요 글자 자판이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눌러서 요 한국어 입력기로 바꿔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나머지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양자 컴퓨터란 이렇게 내용을 좀 먼저 입력을 할게요.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있는 요 세부 조건에 있는 내용을 봐야 돼요. 요 1번에 보면은 요 1번이라고 나와 있는 거에 보면은 이쪽에다가
요 하이퍼링크를 적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슬라이드 4번에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범위 지정을 할 때는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삽입에 가면은 링크가 있어요. 링크에 들어가서 어디? 요 현재 문서를 꼭 눌러주셔야 된다라는 거. 현재 문서에서 슬라이드 몇 번이에요? 요 4번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요 컨트롤 키를 눌러주게 되면 손가락 모양으로 변하죠. 클릭했을 때 요 4번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버리면 색깔이 파랑에서 이렇게 또 다른 색깔로 바뀝니다. 2번 그림 4번을 자르기를 이용해서 여기다 넣으라고 했어요. 삽입의 이미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림 몇 번? 4번입니다. 4번에 들어가서 요 악수하는 그림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요 자르기 있죠. 이 그림을 눌러주고 요 자르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요렇게 까만 테두리 모양이 나왔을 때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변하면 돼요.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이동할 때는 비나면을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해주셔야지만 요 그림이 이동이 됩니다. 좀 큰 것 같다 그러면 조금 줄여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출력 결과 비슷한 위치에다가 갖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완성이 됐습니다. 또 1번이 끝났으니 2번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가 다 됐으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3번으로 가는 거예요. 3번으로 이렇게 가면 먼저 제목부터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제목을 안 쓰는 분들 꽤 있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슬라이드가 바뀌면 상단에 있는 제목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였을 때 글자 크기가 변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이 부분에다 클릭을 해놓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요 텍스트 효과 서식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요 끝에 있는 요 글상자, 요 글상자에 있는 요 자동 맞춤 안함으로 변경을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꼭 해놓고 진행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 있으면은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자동 맞춤 안함으로 꼭 해 놓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동 맞춤 안함을 하고 나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쪽에 이렇게 요 문단에 해당하는 내용, 그 다음에 요 네모 모양에 해당하는 요 내용들이 있잖아요. 요거를 이제 보시고 여러분들이 맞춰 주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선 일단 영문을 한번 해볼게요. 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요 글머리 기호를 먼저 바꾸셔야 되니까 커서를 이쪽에다 클릭을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 요 단락이라고 나와 있는 그룹에 가면은 여기 모양 나오죠? 얘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영어를 써주시면 돼요. Q, U, A, N, T, U, M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시고 M, P, U, T, E, R 그런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시고 나서 한 수준이 들어갈 때는 탭키를 눌러주십니다. 여기 한 수준 들어갈 때 무슨 키 눌러야 된다고요? 요 탭키예요. 탭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 다시 여기에서 이쪽으로 나오려고 한다 그럴 때는 앞쪽에 Shift 키를 누르고 또 탭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요 글머리 기호가 지금 요 네모 모양이죠. 요 네모로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영어를 쭉 또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영어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클릭해요. 요 점선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셔서 일단 저는 요 문단에 맞춰서 바꿀 거예요. 굴림의 20의 줄간격. 여기 가서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20으로 바꿔주시고 굴림의 20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줄간격이 요거죠. 줄간격을 1.5줄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에 있는 요 문단은 지금 굴림의 24예요. 24로 바꿔주시고 굵게 바꿔주시고 줄간격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끝을 맞춰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지금 맞게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요 부분을 묻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 띄어쓰기를 하나요 안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다 지정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때 이제 띄어쓰기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는 그냥 놔두시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자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서 이 부분을 못 맞추는 경우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또 예시가 꼭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엔터를 누르면 이 글머리 기호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거하고 어떤 거 Shift 엔터를 눌러주시면 된다라는 거 하나 알고 계시면 좋겠죠. 지금 제가 뭐 눌렀어요? Shift 키하고 뭐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아래쪽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치를 좀 보시고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한글은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 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써요. 여러분들 띄어쓰기 하고 이렇게 정의 써주시고 정의죠. 희가 아니라 정의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요 앞에 있는 내용은 이렇게 백스페이스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요 서식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도 어떻게 해요? 먼저 뭐를 쓰고 양자라고 적어놔 주시고 나머지는 다 범위를 지정을 해서 한 번에 여기는 지우면 되겠죠. 이렇게 한 번에 지워주시고 내용을 쭉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끝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상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기를 줄이는 거야. 처리하는 여기 빠르게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를 좀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 아래쪽은 모자르니까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돼요. 그리고 오타가 있나 이렇게 빨간 줄이 나왔을 때는 오타가인지 아닌지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되고 요 동영상을 이제 넣어야 되는데 요 1번에 보면은 동영상 집어넣으라고 나와 있죠. 삽입에 가서 요 미디어에 있는 비디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눌러서 이 동영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 재생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죠. 이 재생에서 여기 옵션. 그래서 반복 재생해야 되고요. 여기 마우스 클릭을 했을 때 뭐로 자동 실행이 되게끔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동 실행 반복 재생입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에서 주의해야 될 거 자동 맞춤 안함을 하고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 눌렀을 때 굴림의 24 붉게 여기 눌렀을 때 굴림의 20으로 크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4번에 표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표 슬라이드로 또 가면 또 먼저 우리가 제목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이점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비교 이렇게 내용을 써주셔야 돼요. 양자라고 이렇게 내용을 써놔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우리가 표 슬라이드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 위에 있는 이 글씨체 나와 있죠. 굴림의 얼마다? 18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굴림의 18이 된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 우리 세부 조건에 보면은 상단 도형은 2개의 도형. 좌측에는 지금 그라데이션 선형 아래쪽에 들어가 있고요. 요 표에는 지금 어떤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테마 스타일 1번에 강조 6번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거 먼저 만들어야 되냐면 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지금 2칸에 3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표 얘를 눌러줄게요. 열이 2칸이에요. 열이 2칸, 행이 3줄이 되는 겁니다. 열이 이게 열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게 행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우리가 이 크기 조절은 딱 2군데서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만 해주시면 돼요. 이쪽에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놓고 아래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내려주시는데 이 슬라이드 번호를 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렇게만 그죠? 그래서 끝에서 조금 더 남겨놔 주시고 딱 이렇게 이 슬라이드 요 맨 마지막 칸 있잖아요. 그쪽에 넘어오지 않게끔 조절해 주시면 되고 여기 위에 있는 요 부분은 위에서 1칸 반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옆에서는 2칸 반 정도 떨어지시게 되면은 또 크게 조절하는데 딱 맞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는 여기는 어떻게 해요? 1칸 반 정도 그 다음에 이쪽은 1칸, 2칸 반 정도 남겨주시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쪽에 있는 이 표 스타일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맞춰주셔야 돼요. 요쪽에는 요 표 스타일 있잖아요. 이 부분에 가서 이 테마 스타일은 여기 맨 위에 있습니다. 여기가 1번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 맨 끝에가 강조 1번에 6번이죠.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 색깔이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진했다 흐렸다 막 이렇게 되는데 요 머리끈하고 요 줄무늬행을 꼭 없애주셔야 돼요. 체크 부분을. 요 머리끈행 여기는 요 줄무늬행에 있는 이 체크를 해제를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홈에 가서
글꼴을 바꿔야 돼요. 맨 위에 굴림이라고 했잖아요. 굴림의 크기는 18로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제가 한번 여기다 글자를 한번 써볼 건데, 글씨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전체 표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요 정렬을 요 가운데, 그래도 위에 글씨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텍스트 맞춤을 꼭 중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즘에 나오는 문제에서는 요 줄과 요 줄 사이의 간격이 조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도 이 줄 간격을 1.5줄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써주셔서 요 끝이 맞는지를 꼭 봐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여기 보면은 도청미 감청인데 이게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이럴 땐 꼭 엔터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런 부분들이 안 맞으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확인을 꼭 한 번씩 해봐 주셔야 된다라는 거. 여기도 암세포 여기 이상이 내려가야 되니까 엔터를 눌러놔 주시면 됩니다. 이 끝들이 꼭 맞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줄이 나와 있는 거는 내가 제대로 오타 없이 입력을 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표가 완성이 됐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이 상단 도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맨 위에 있는 도형이 지금 한쪽이 잘렸어요. 그죠? 가서 여기 한쪽이 잘린 여기 끝에서 딱 맞춰서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좀 색깔을 좀 진한 색으로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그대로 복사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지금 마른 모죠. 요거를 딱 눌러서 여기에다가 딱 당겨서 그대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당겨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을 써주세요.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여기도 클릭해서 슈퍼 컴퓨터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요 좌측에 있는 거는 지금 모서리가 다 둥근 거죠. 그래서 요 첫 번째 칸에다가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나서, 그런 다음에 여기 보면은 요 2번에 있는 거에 문제에 가서 보시면 그라데이션의 선형 아래쪽이잖아요. 여기 눌러서 여기 그라데이션에 가서 어떤 거? 요 선형 아래쪽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복사를 해놔 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양자 컴퓨터, 그리고 여기 밑에 또 눌러서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여기 또 눌러서 양자 센서라고 입력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표 안에 있는 글꼴은 바뀌었지만 지금 상단과 좌측에 있는 도형의 글꼴은 변경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바깥쪽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제가 지금 궁서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바뀌지만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반드시 표 안에 있는 거는 따로 지정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떤 거예요? 굴림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있는 차트 슬라이드. 이 차트 슬라이드부터는 점수 배점이 좀 커집니다. 여러분들.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3점 나라별 양자 컴퓨터 이렇게 투자 규모라고 적어놔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놔 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요 차트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 만들기 전에 요 상단에 있는 거,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하실 때는 요 상단에 있는 조건들도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요. 요 굴림의 16이라고 하는 전체 글꼴이 여기 있는 이 차트 영역을 눌러서 굴림에다 16으로 바꿔주셔야 되고, 요 외곽선은 요 노란색 바깥쪽이 검정색으로 보이잖아요.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차트를 누르도록 할게요. 그러면 묶은 세로 막대형 나왔죠? 그럼 확인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엑셀 창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저는 여기 엑셀 창에서 요걸로 누를 거예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에서 데이터 편집을 눌러주게 되면 엑셀 창이 이렇게 크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요 표시 형식이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표시 형식이. 그래서 지금 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실 때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은 요 가로축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은
어디 부분이냐면 제가 여기를 조금만 좀 줄여볼게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 미국이랑 나와 있는 요 부분은 요 항목에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 투자라고 나와 있는 거는 요 계열 1번에다가 또 스타트업이라고 나와 있는 건 계열 2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입력을 할 때는 클릭을 해주시고 미국 엔터 누르면 돼요. 유럽, 연합 엔터 눌러주고 영국 그 다음에 1번 또 엔터 눌러서 중국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열너비가 좁다라고 하면 이렇게 넓혀주시면 돼요. 열너비는 이렇게 넓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열 1번에다가는 정부 투자 가로 열고 억 달러 이 부분의 내용이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숫자 13 엔터 72 12 10 150 숫자를 정확하게 입력을 했는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스타트업 그 다음에 개라고 적어주시고 엔터 눌러서 59, 53, 19, 12, 7입니다. 지금은 다행히 소수점도 없고 첨단의 기호도 없어요. 근데 만약에 소수점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이 숫자가 들어가 있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요 표시 형식에 보면 소수점 늘리는 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얘는 줄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천 단위가 나올 때는 요거를 눌러주게 되면 천 단위 기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숫자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 대신 여기에 보면은 여기는 계열이 나오면 안 되죠. 이쪽에 계열이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누름 단추를 옆으로 당겨주면 됩니다. 갖다 놓고 당겨주면은 이 부분이 없어져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X를 닫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가 범례잖아요. 근데 여기는 범례가 없어요. 그리고 표같이 생긴 게 있죠. 그리고 여기에는 눈금선이 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더하기를 눌러서 요 눈금선하고 요 범례는 빼고요. 테이블은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죠? 요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눈금선하고 범례는 빼주는 거고 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 추가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랑 유사한 모양이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를 해주냐면 여기 있는 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부 조건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굴림의 16 홈에 들어가서 굴림의 크기 얼마다? 16으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16으로 바꿔주시고 요 테두리가 여기 보면은 없잖아요. 그죠? 이 차트 영역을 눌러서 굴림의 16 하시고 나면 요 도형 윤곽선을 꼭 검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있는 이 세부 조건을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그런 차트 제목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차트 제목을 여러분들이 눌러놔 주시고 그러면 여기 보면 궁서로 하라고 했으니까 궁서 바꿔주셔야 되겠죠. 궁서 크기 24 그 다음에 굵게 그리고 요 검정 색깔을 좀 눌러줄 겁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 도형 채우기가 흰색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기에 들어가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그 다음에 테두리 도형 윤곽선 테두리를 요 검정 이렇게 바꿔주시고 또 그림자도 있죠. 도형 효과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오프셋 아래쪽으로 바꿔주시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놓고 정부 투자 금액과 그 다음에 스타트업 비결하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차트 영역은 여기니까 눌러주셔서 도형 채우기를 무슨 색깔로? 노랑으로. 그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잖아요. 여기 눌러서 도형 채우기는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꼭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 스타트업에 있는 계열을 요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 보면 요 주황색이잖아요. 얘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데이터 계열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들어가서 데이터 계열 서식이 아니라 차트 종류를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여기 먼저 들어가서 차트 종류를 먼저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요 표식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스타트업을 표식인의 꺾은 선형에 뭐예요? 요 보조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 부분을 먼저 하셔야 된다라는 거.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었고 요
점 있죠. 요 표시, 요 모양이 요런 모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계열 서식 있죠.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요 맨 첫 번째 있는 요 채우기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게 가려져 있으면 위로 올리면 됩니다. 요 표식에 가서 요 표식 옵션을 요 기본 제공에서 요 마름모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크기가 너무 작으니까 한 8 정도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뭐 10으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크기가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계열 서식에서 요 채우기에 요 표식에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문제가 3월부터는 이렇게 표식 모양을 알려주네요. 그죠? 요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값을 표시하래요. 값을 어디다 표시하라고 나와 있냐면 문제에 나와 있죠. 중국에 정부 투자. 그럼 얘예요. 그죠? 요거를 말해주는 거죠. 어떤 걸 말해주냐면 중국이고 정부 투자하면 막대잖아요. 막대 한번 누르고 한번 더 눌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치를 보면 여기 위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서 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어디요? 요 바깥쪽 끝에 집어넣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150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 했어요. 요 도형은 어떤 거냐? 요거 삽입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달라진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우선 여기 기본축과 여기 보조축이 맞는지를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쪽은 맞죠? 근데 이쪽이 틀려요. 20씩 커졌고 최대값이 지금 80입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축서식 최소값은 0, 최대값은 얼마다? 80이다. 그리고 기본은 얼마씩 커졌다? 20씩 커졌다라는 거. 0, 20, 40, 60, 80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검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 바꿔주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바꾸시면 감점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를 검정. 또 여기 글씨를 딱 눌러요. 눌러주고 나면 이렇게 검정 눌렀을 때 이렇게 바뀝니다. 이 부분도 눌러서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양이 이렇게 변경이 된 게 확인이 되시죠? 그런 다음에 이제 도형 넣어주시면 됩니다. 가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서 요 둥근 삼각형이죠, 모서리가. 위치를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한 요 정도 위치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쭉 당겨 주시면 요 모양으로 나와요. 근데 요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 반드시 여기는 요 효과로 바꿔 주셔야 돼요.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입니다. 여기 가서 미세 효과 파란 강조 1번. 네, 홈에 가서 글꼴을 뭘로 바꿔요? 굴림의 크기는 18이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투자, 여기다 글씨를 클릭을 하고 투자 주력이라고 써주시면은 이 차트도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고 이제 어디로 6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죠. 6번도 가면은 우리가 먼저 뭐부터 제목부터 써주셔야 돼요. 4점 양자 컴퓨터 활용 사례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지우셔야 돼요. 지워주시고 여기 보면 전체 글꼴이 굴림의 18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반드시 도형 슬라이드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게 있었죠. 어떤 거냐면 연결선이 있는 거,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는 거, 글자 색깔이 요번에는 글자 색깔이 딱 흰색으로 나와 있는 게 여기 또 있네요. 양자 컴퓨터 요 부분 그리고 파선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거 어떤 거다? 파선이다. 파선 그 다음에 연결선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거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아트가 여기 하나 있는 거를 먼저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번 그 다음에 2번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그죠?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되는 건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쵸?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도형에 가서 한쪽 모서리가 잘린 거예요. 여기다 놓고
딱 해서 이 0이잖아요. 0보다 약간 떨어져야 돼. 안쪽으로. 그래서 밑에까지 딱 맞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색깔을 다른 색깔로 바꿀 거예요. 요거를 다른 색상으로 바꿔주시고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옆으로 카피하신 다음에 복사하신 다음에 여기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좌우 대칭 했죠. 그리고 여기 파선이니까 여기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요 대시를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세요. 2와 4분의 1로. 그러면 파선에 들어가 있는 게 잘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흑백입니다. 여러분들 컬러가 아니고 흑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먼저 여기 도형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색깔만 바꿔주고 여기 있는 거 색깔 다 똑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요 도형은 지금 어떤 거냐면 순서도에는 요 도형이에요. 여러분들 요거 도형 못 찾으셔서 틀리시면 안 되니까 요 도형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눌러서 여기에다가 쫙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양자 역하게 기본 원리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높이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약간 줄여 주시면 되는 겁니다. 위치를 잘 보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 크기가 나오게끔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 스마트 아트를 한번 해볼게요. 요 삽입에 가서 우리가 요 스마트 아트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관계형에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요렇게 관계형 행렬형에 있네. 요거네요. 그죠? 여기 있네요. 눈금 행렬형 요 모양입니다. 그죠? 확인을 눌러놔 주시고 나면 여러분들 요 스마트 아트를 만드실 때는 색 변경을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이게 색상형에 있는 요 화려한 색으로 좀 할 거예요. 저는 무조건.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 3차원 벽돌이래요. 여기 눌러서 3차원 벽돌이면 요 모양입니다. 요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리고 글꼴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까 글꼴이 굴림의 18이었잖아요. 그럼 지금 홈에 가서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8.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색깔이 검정 색깔이기 때문에 검정으로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쓰세요. 중첩, 그 다음에 얽힘이라고 나와 있는 얽힘이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큐피트라고 적어주시고 요 양자라고 나와 있는 요 글자 있죠. 이렇게 엔터 눌러주고 터널링이라고 쓰게 되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간격이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쓰실 때 그냥 엔터 누르지 말고 Shift 엔터를 눌러요. 그러면 간격이 좀 덜 벌어집니다. 요거 스마트 아트에서 두 줄 입력을 할 때는 뭘로 입력한다? Shift 엔터를 눌러서 입력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기를 줄일 때는 이쪽에 빈 공간이 많잖아요. 이 빈 공간을 먼저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빈 공간을 없애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 모서리에서 이렇게 같이 줄여들면 크기가 같이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 정도 크기로 놓고 한 이 정도에다 갖다 놓으면은 모양이 얼추 맞을 것 같네요. 그죠? 이렇게다가 맞춰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그리고 스마트 아트가 여기 또 있으니까 마저 할게요.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프로세스형 같은 데에 있는 그 모양 같아요. 그죠? 여기 가서 지금 요거네요. 그죠? 요거 기본 갈매기형 수장 프로세스형 근데 하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클릭해서 딜리트 눌러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가장자리를 이제 눌러주시고 여기를 눌러서 우선 색깔을 색상형으로 바꿔줄 거고요. 그 다음에 3차원 경사예요. 여기 들어가서 3차원 뭐로 바꿔야 된다? 경사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홈에 가서 또 뭐로 바꿔야 돼요? 굴림의 18로 반드시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굴림의 18로 바꿔주시고 내용을 써주시는데 지금 영어로 나왔네요. BIT 그쵸? 그리고 여기도 대문자 첫 글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거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위아래 공간이 있으니까 공간을 먼저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간을 먼저 줄여주고 그리고 나서 모서리에서 줄여주시게 되면 비율이 좀 예쁘게 맞춰서 크기가 조절이 된다라는 거. 조금 더 줄여도 될 것 같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갖다가 넣어주시면은 모양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요 도형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맨 위에 있는 거는 배지죠. 요 7 밑에 있는 배지 눌러서 이렇게 그려주셔서 양자 게이트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밑에 있는 저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아요. 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을 뒤집은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얘를 어떻게 해요? 상하로 뒤집었어요. 그럼 글씨가 뒤집어지죠. 뒤집어졌는데 또 한 번 또 뒤집어졌네요. 좌우대칭.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글씨를 쓰면 이 회전축이 아래로 내려가 있으면 글씨를 입력을 했을 때 글씨가 뒤집어져요. 그래서 이 글상자로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글상자로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고속연산이라고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위치나 이런 것들을 출력 결과를 보고 배치를 또 잘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요 병렬 처리라고 들어가 있는 건 선분을 좀 세보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각형이죠. 그럼 그리기에 들어가서 요 팔각형 요 8이라고 써 있어요. 그죠? 이렇게 들어가 주신 다음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병렬 처리라고 써주시면 되고, 약간 높이를 조금만 더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정도 모양이면 될 것 같죠. 이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 보셨죠? 어디에 있어요? 순서도 맨 끝에. 순서도 맨 끝에 있는 도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상호작용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 도형들은 크게 안 바꾸셔도 돼요. 그냥 그대로 놔둬주셔도 되는 겁니다. 크기를 막 조절을 하거나 색깔을 바꾸려고 할 필요 없어요. 색깔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 완성이 되면 이 부분을 쭉 드래그 하세요. 바깥쪽부터 쭉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했죠. 그리고 스마트 아트가 들어갔는지 보려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나와 있으면은 스마트 아트도 선택이 된 거고, 바깥쪽도 선택이 됐는지 보려면 끝에 있는 도형에 요 격자점이 보이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굴림으로 바꿀 거예요. 먼저 굴림. 그러면 스마트 아트는 미리 바꿨지만 도형은 이제 바뀐 거예요. 굴림으로 바꿔놓고 그룹 지정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정렬에 가서 그룹. 이게 그룹이에요. 여기 문제에서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으라고 했죠? 이게 그룹 지정한 겁니다. 이렇게 격자점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여러 개 되어 있는 게 하나로 만들어지면 그룹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어떤 거? 실선 무늬. 요거죠? 요거 눌러주시고 방향. 효과 옵션에 가서 방향을 어떤 걸로? 세로로. 이렇게 되면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죠. 눌러보고 번호가 1이 하나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서 요쪽을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만들 때는 얘를 먼저 하고요. 여러분들 요거 먼저 만들고 위에 거 만들어야 되겠죠. 모양새가. 그쵸? 그러면 우리가 홈에 가서 도형을 한번 볼 건데, 요 도형은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네요. 요거죠? 네, 여기에 있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쫙 만들어 주시고 활용 사례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 도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도형은 지금 요거 같아요. 기본 도형에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원형이 비어 있는 거, 요거를 좀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노란색 조절점으로 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얇게 만들었죠? 그리고 크기를 조금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부분의 색깔을 뭐 다른 색상으로 좀 해주시는 것도 괜찮겠죠.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요 양자 컴퓨터, 요거는 별을 세야 돼요. 하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포인트 별이죠. 그럼 별미 현수막에 가면 요 10포인트 별이 있을 거예요. 10 있죠. 여기 들어가서 다 별 크기를 만들어 주시는데 뾰족뾰족하지가 않죠. 이 노란색 조절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노란색 조절점으로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이 흰색이에요. 그래서 좀 진한 색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내용을 먼저 써놓을 거예요. 컴퓨터. 그러면 크기가 작다라는 거죠. 늘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균형을 좀 맞춰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맞춰주셔서 만들어주시면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시면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다가 들어갈 도형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 근육 모델링을 먼저 만들도록 할게요. 저는 우리가 그리기에 가서 근육 모델링도 여기 순서도에 있죠. 여기 중간을 좀 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근육 모델링이라고 하는 이 도형을 먼저 만들어 볼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크기가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을 만들어서 맞추는 게 되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고 한번 글씨를 한번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글씨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크기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 들어가네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좌우 대칭을 해주셔야 돼. 그죠? 좌우 대칭 해주시고 기후 모델링이에요, 그죠? 근데 요 인공지능도 평행 사변형이죠. 요거 사변형을 여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만들도록 할게요. 이렇게 만들고 나서 얘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하고 좌우 대칭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재료 과학 크기가 좀 안 맞네요. 약간 늘려야 되겠어요. 그죠? 약간 늘려주고 이 부분도 약간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이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도형은 약간 회전이 됐는데 이것도 순서대에 보면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약간 회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전을 해놔 주시는데 바깥으로 나왔네요. 신약 그 다음에 개발 이게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크기를 조금 더 줄여야 돼요. 이렇게 줄여서 이 정도로 나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돌려주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조금 더 올라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보시고 조절을 좀 해놔 주시면 되고요. 요 암호해독이라고 하는 요 도형도 우리가 요거죠. 블록 화살표에 있는 요 도형으로 쫙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요 노란색 조절점 가운데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요 노란색 조절점 있는 가운데를 쭉 당겨요. 그러면 요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암호해독 글씨를 먼저 써봐야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쪽이 좀 뭉퉁하다 그러면 좀 더 당겨서 뭉퉁하게 좀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크기나 이런 걸 늘려서 줄여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좀 길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노란색 조절점을 좀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셔서 길게 좀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여기 있는 부분들을 약간씩만 조절해도 여기가 조금 더 길게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업무효라는 얘도 여기에 있죠. 순서도에 있는 이걸 쫙 하나를 그려주시고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좌우 대칭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검색, 최적화 그리고 여기다 클릭해서 업무 효율화 그죠? 업무 효율화 두 개를 선택해서 크기를 약간만 좀 늘려볼게요. 이렇게 크게 늘려주시고 이게 하나를 선택하고 다음 거를 하나를 선택을 할 때는 Shift 키 눌러주면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연결선 넣어야 되겠죠. 요 그리기에 들어가서 요 꺾인 연결선 요겁니다. 여기다 갖다 놓고 여러분들 연결선 할 땐 잘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결하고자 하는 선에 갖다 놓으면 이렇게 회색 조절점이 나오죠. 클릭을 딱 해요. 그럼 여기 녹색이 나오면 끝에다 갖다 놓고 또 당겨서 안에다 갖다 놓으면 또 회색 조절점이 나왔을 때 거기다 딱 놔주시면 양쪽 끝이 어떻게 해요? 녹색이 나오면 제대로 잘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윤곽선의 색깔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두께는 2와 4분의 1로 해주시고 끝에 이 화살표 모양이 요 동글동글한 거잖아요. 이걸로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뀝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은 완성이 됐어요. 모양의 방향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도형들의 모양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좀 납작하게 할 것 같다 그러면 이렇게 좀 늘려주시고 줄여주시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좀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만 드래그를 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만 선택이 된 거예요. 아래로 조금 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쭉 이렇게 해주시고 글꼴이 안 바뀌었잖아요. 지금 글꼴을
굴림으로 바꿔 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룹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룹 지정하면 하나로 됐죠. 그리고 여기 가서 보면은 회전으로 하라 그랬어요.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얘를 뭘로 바꿔야 된다? 회전으로 바꿔놔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완성이 되면 꼭 저장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한 거를 쭉 한 번씩 또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오늘은 이제 A형을 풀었고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B형 또 C형을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